자, 오늘은 역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역함수. 역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역함수는 이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좀 봐. 네, 여기다 함수 f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림으로. 1, 2, 3, 4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a, b, c, d 이렇게 그려놓을 거예요. x, y, 왜 떨어졌니? 정신 차려, 이씨. 자, 볼게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짝을 지울 거예요. 어떻게 지울 거냐면, 이렇게 지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울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지금 함수 f는 x가 정의역, y가 공역이에요. 이렇게 되는 함수예요. fx가. 그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y에서 x로 보내는 함수를 갖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역으로 이렇게. 거꾸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는 f의 역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f의 여기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됐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버스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인버스 이렇게. 혀꼬지 말고 그냥 인버스 합시다. 알았죠?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 정확해요.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아주 정확해. Z. 수학에서는 얼이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Z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인버스예요. 그냥. 인버스 이렇게 혀꼬지 마세요. 자, 하여튼 어찌됐건 얘를 갖다 f의 인버스라고 하고 얘를 y에서 x로 보내주는 함수가 이걸 우리는 f의 역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새로운 하나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여기에서는 얘가 정역, 얘가 공역이 됐었는데 이제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정역, 얘가 공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모든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1, 2, 3이 있고 여기에 A, B, C, D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갔어요. 이게 함수야. 그런데 얘도 하나의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정역, 즉 정역, 보내는 놈들이 모두 대응하는 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제 함수가, 새로운 함수가 생겼는데 얘가 정역이 됐고 얘가 공역이 됐어요. 근데 봐봐요. 지가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이건 역함수가 없는 거예요. 함수가 안 돼요. 이해하세요, 문제이지? 그러면 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내가. 1, 2, 3이 있고 여기가 A와 B가 있어요. 얘가 F야. 근데 얘가 이렇게 짝지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함수를 갖다 이제 거꾸로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가버리네? A가 몇 개로 대응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오로지 하나로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역함수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래서 1대1 대응함수가 돼야 돼요. 1대1 대응함수가 이렇게. 그래야 이쪽에 비어있는 것도 없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 함수가 무슨 함수라는 거예요, 결국은? 1대1 대응함수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모든 함수가 1대1 대응은 아니니까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갖는 건 아니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요걸 지우고 그럼 이제 내가 함수를 이렇게 썼어요. 볼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대응시켰어요. 이렇게. 이게 F야.
그러면 이 관계식을 보면 얘를 그냥 y, 이걸 x라고 할게요. y 이꼴 fx. 다시 얘기하면 x에 대응되는 함수의 값이 y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뭐가 돼요? x 값이 y 값에 어떻게 대응 규칙을 찾아봐요. 뭐요? 시작. x 플러스 4잖아. 그죠? 4죠? y는 x에다 4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낼 때는 y 이꼴 x가 반대로 x는 y에다 4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구나. x 이꼴 y에 관한 식을 y 이꼴 x에 관한 식을 y 이꼴 x에 관한 식을 x 이꼴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이 역함수의 관계식을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알았죠? 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역을 x로 표현하고 자 f 인버스 x 하면 역시 이 역함수의 정의역은 x로 표현됐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놓고 이제는 얘가 잘 봐요. 얘가 여기에서의 정의역이잖아. 그죠? 그죠? 여기서 얘가 이제 공역이 된 거잖아. 무슨 얘기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x와 y를 문자를 그냥 바꿔줘요. 이렇게 x-4 이렇게. 얘를 y로 놓고 얘를 x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됐어요? 왜? x를 뭐로 놓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x를 뭐로 놓기 때문에 정역으로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y가 정역이야. 이제 얘가 정역이 된 거니까. 그래서 x로 마지막에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네? 야,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굉장히 간단해졌네요. 이해하기가 쉬워졌어요. y 이꼴 x에 관한 식을 뭐로 바꾼다? 반대로. x 이꼴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x와 y를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자를 바꿔주면 돼요. 됐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얘를 x 이꼴 y에 관한 식으로 바꾸라고요. 넘어가. y-1은 3x.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x는 넘어가서 3으로 나누면 3분의 1, y-3분의 1 됐잖아. 그죠? 이제 여기서 x와 y를 바꾼다고요. 그러면 y는 3분의 1, x-3분의 1. 이것도 새로운 함수기 때문에 x가 정역이 되고 y가 공역이 되는 거예요.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와 y를 바꾸는 것 뿐이에요. 됐죠? 따라서 얘가 얘의 역함수예요.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뭔 얘기인지? 그럼 너희들은 자 x 이꼴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됐어요? 최종적으로 x와 y를 바꾸든지 애초부터 x와 y를 바꿔서 여기다 x로 놓고 얘를 y로 놓고 얘를 y에 관해서 풀면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이해 갔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역함수는 모든 함수가 다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함수만이 가능하더라? 1대1 대응만이 가능해요. 1대1 함수도 안 돼요. 대응만이 가능하더라. 됐죠? 그래서 이겁니다. x가 있고 y가 있어요. 얘가 f예요. 함수 f가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a라는 놈이 여기에 이렇게 b에 대응됐어요. b에 대응된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f 인버스는 y가 정역 x가 치역이 되게 하는 공역이 되게 하는 이러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FA가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F 인버스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FA가 B가 됐으면 새로운 함수 F 인버스 B가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A가 된다는 뜻이에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당연한 거잖아. A가 B로 갔으면 B가 어디로 가요? 거꾸로. A로 가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면서도. 이해 갔죠, 뭔지? 됐어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구해내느냐? y 이꼴 x에 관한 식을 뭐로 바꾼다? x 이꼴 y에 관한 식으로 바꾼 다음 최종적으로 x와 y를 어떻게 한다? 바꾼다. 그럼 보세요. 아까 얘와 얘는 여기에서 얘가 뭐가 됐고 x가 됐고 y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고요. x가 들어간 거 그지?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y가 들어간 식이잖아 그지? 됐어요? 야, x에다가 y를 대입하고 y에다가 x를 대입하면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프가 y 이꼴 x축 대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구나. 역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y 이꼴 x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왜? x에다가 y, y에다가 x를 대입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y 이꼴 x축 대칭시키는 건 방법이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y 이꼴 x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겁니다. 설명 이해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역함수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어떤 함수가 역함수를 갖는지, 역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역함수가 갖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자기 자신. 왜냐하면 얘가 역함수야. 이거에 다시 역함수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F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역함수는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그 다음 요거 중요해요. 야, F 서클 F 인버스 X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X가 되더라. 야, 그러면 얘가 요 놈이 자기 자신이 나온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걸 항등함수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X가 돼. 다시 얘기하면 F 서클 F 인버스 2의 값은 얼마냐? 계산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입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A라는 놈이 B로 갔어요. 됐어요? 자, 예를 들어, 자, 볼게.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써놓고 내가 이렇게 해볼게. F 인버스 서클 FA라고 해볼게. 요 문제를. 알았죠? 그럼 FA가 갔어요. 요게 무슨 값이야? B께 값이죠. 그러면 F 인버스 B는 당연히 다시 얼마예요? 그냥. 이 값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이해갔어요? 그럼 요 문제에서 여기다 B라고 써볼게요. F 인버스 B는 뭐예요? A잖아요. A지. 그럼 FA는 다시 얼마예요? B잖아. 그냥 이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됐죠? 그럼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항등.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요 값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까지도 이해갔어요? 됐어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요 값이 요렇게 나오면 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라고요? 항등함수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얘가 항등함수가 됐다라는 것은, 항승함수가 됐다라는 것은 얘와 얘가 서로 무슨 관계가 되는 거냐면 역함수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거꾸로 항등함수가 됐다는 얘기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를 가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습니까? 됐죠? 됐어요? 자, 그런데 요것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이 합성함수, 이 전체에 대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 괄호를 풀면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해하세요? 뭔 얘기인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됐죠? 괄호를 풀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맑게 이해갔어요? 됐냐?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됐어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1번 볼게요. 다음 두 함수, 얘에 대하여 다음을 구해보라. 일단 f와 gx의 역함수를 갖다 구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얘를 y로 놓고 y 이꼴 x 플러스 2는 뭐에 관해서 나타내라 얘를? x 이꼴 y에 관해서 넘어가면 x는 얼마? y 마이너스 2잖아. 이제 x와 y를 바꾸면 돼요. y는 얼마야? x 마이너스 얼마? 2잖아요.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끝. 해결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놓고 넘어가요.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x와 y를 바꾸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아까 4번과 이 괄호를 풀면 서로 어떻다라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죠? 진짜 같은지 한번 해볼 거야. G서클 fx. 자, G서클 f부터 구하자. 얘가 요 x자리에 들어간 거니까 일단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얼마? 2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 됐죠? 그럼 얘예요. 얘. 그럼 얘의 역함수 구할 거야. 3이 넘어가서 y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x. 이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3. 됐어요? 됐죠? 이제 x와 y를 바꿔서 얘가 x가 된 거니까 갖다 쓰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까지 해결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여기서 얘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얘를 f 인버스 x 여기다 갖다 넣으란 얘기야. 요 x 자리에다 갖다 넣어볼게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2. 얘를 간단히 하면 얘랑 어때요? 서로 같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얘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갖다 구해봐라. 자, 얘의 역함수 또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래프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y 이퀄 뭐예요? y 이퀄 2니까 여기가 2가 되면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물론 얘의 그래프는 y 이퀄 x라는 거에서 요거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나타나야 돼요. 알았죠? 이거 대충 그리는 거 쉽지 않잖아. 그죠? 역함수 그리면 끝나요. 그냥.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가시면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대칭 시키니까. 자,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라? 역함수 구해요. y 이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놓고 넘어가서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x, x는 마이너스 3분의 1, y 플러스 3분의 2. 따라서 x와 y를 바꾸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 얘가 역함수예요. 얘가 f 인버스 x야, 얘가.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얘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얘와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어. 1대1 대응 그래프. 이 그래프를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나가자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얘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y 이꼴 x축 대칭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맑게 알아들어요? 됐어요?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얘와 얘에 대한 역함수인 요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생기면 y 이꼴 x에 대해서 두 그래프가 대칭이기 때문에 그 만나는 교점은 바로 y 이꼴 x축 위에서 만나야 돼. 대칭이기 때문에. 알았지?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교점이 생겼네? 그러면 그 교점은 반드시 어디에서 만나야 된다고? y는 x의 위에서 만나야 돼. 이해 갔어요? 됐어요? 됐죠? 꼭 기억하세요. 알았냐? 알았죠? 왜냐하면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 문제가 반드시 납니다. 뒤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있는데 걔네들의 역함수를 구하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다루어요. 그럴 때 과연 그럼 교점은 어떻게 찾는다라고 했어요? 교점은 연립방정식이 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예요. 그럼 2차 함수와 무리함수를 있잖아. 연립하려면 4차 방정식이 나와요. 양변을 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못 풀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됐냐? 나중에 그거는 설명을 할 거예요. 됐죠? 자, 볼게요. 다음 얘의 역함수를 여기서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얘의 역함수를 다시 얘기하면 얘의 역함수를 g라고 한 거예요. g라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gx, g2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f 인버스 2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의 역함수를 갖다 구해서, 그죠? 2를 대입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방법을 기억하세요. 당연한 얘기를 기억하세요. 뭐냐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했잖아. FA가 B가 되면 F 인버스 B가 뭐라는 얘기다? A란 얘기다. 요 두 개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F 인버스 2의 값을 뭔지는 몰라. 이 값을 찾을 거야. 이제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알았죠? 이 값을 갖다 내가 A라고 쓸게. 알았죠?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FA가 뭐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얘가 2가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보세요. 이 뜻인 거예요. 이해가요? 요거?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서 굳이 대입하지 말고 2가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게 편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2가 되게 하는 X값. 얼마? 3. 자, 역함수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죠. 이해갔습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얘부터 구해야 돼. 자, 얘를 그냥 내가 t라고 놓을게. 알았죠? 그럼 이거야 지금. f 인버스 t가 2.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f2가 무슨 값이란 얘기야? t의 값이란 얘기야. 이렇게. 그죠? 2 집어넣어 보세요. 2. 얼마예요? 0이에요. 얘가 0이야. 얘가 0. 너희들 지금 내가 눈에 익으라고 G를 F 인버스로 그냥 바꿔서 쓰는 거야. 알았어요? 얘가 0이라고요. 너희들 금방 0이 됐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다시 F0의 값이 뭐가 되는 거다? 0 집어넣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예요?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한다고요. 자, 역함수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죠.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이걸 이용한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이 갔어요?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됐죠?